안녕하세요. 이동민의 전쟁사입니다. 이번에는 삼국지의 막을 열었던 황건적의 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도 삼국지 대부분 한 번씩은 이렇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이라든지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삼국지 시대는 각 나라가 이제 중국 삼국지 시대, 나아가서는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등등으로 이어지는 거의 3세기에 걸친 분열기, 그냥 분열만 된 것이 아니고 이제 5호 16국 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북방의 유목민들이 중국 땅으로 유입이 되면서 중국 문화가 크게 이제 변화하는 그런 계기를 열어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300년에 걸쳐서 혼란, 분열, 전쟁이 이어지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개막은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삼국지 연의 같은 데 보면은 간신들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런 식의 관점도 아예 틀렸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황건적의 난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중국 땅을 황폐화시키고 한나라가 멸망하게 만들 정도로까지 갔던 이유는 중국의 기후변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한나라,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세웠을 무렵이 기원전 200년 무렵입니다. 정확히는 기원전 202년도에 한고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이 무렵의 중국의 기후는 온난 습균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덕분에 한나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인구가 늘고 경제력이 굉장히 탄탄해지면서 한무제는 한때는 이제 한나라가 삼국처럼 섬기던 흉노 제국을 몰아내고 이 한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키우게 됩니다. 문제는 한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기원전 1세기 중반쯤부터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온난 수변했던 그 동아시아의 기후, 중국의 기후가 점차 이제 한랭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원 전후에는 일시적으로 평균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심지어는 여름에 눈이 내렸다, 이런 기록이 한서에 나올 정도로까지 기후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고대시대의 경제는 농업 경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한랭해진다, 이 말은 농사가 잘 안 된다, 농업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기온은 한 150년, 160년까지는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00년부터 대략 기원전 한 50년, 60년 때까지 이어졌던 그 온난기보다는 못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원 후 2세기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의 감소,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2세기 중반, 늦어도 기원 후 180년 정도가 되면은 동아시아의 기후는 완전한 한랭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한나라의 농업 생산성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사회복지라는 것은 현대의 산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고대 국가들, 예를 들어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을파소 재상의 건의로 빈민구제책, 요즘으로 치면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데요. 한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탄탄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대의 사회복지는 주로 농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나라의 기후가 계속 추워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까지 추워집니다. 대략 2세기 중반 후반쯤이겠죠. 그래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사회복지제도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감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그 농촌 공동체 중심의 사회복지 체제도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농사가 되어야지 농촌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빈민구제 같은 사회복지제도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량이 너무 줄어버리니까 농촌 공동체 자체가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농민들은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집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유랑민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아예 산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한나라 조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당연히 인지를 했지만 기후변화라는 재난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당시에 한나라 조정이 권력이 강했다, 인재들이 많았다라고 한들 기후변화 때문에 인구 부양력, 농업 생산성, 그리고 재정난이 심해지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농사가 안 되고 세수가 줄어들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조정도 이제 부패하고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농사도 안 되고 사회복지제도도 엉망이 되고 조정은 조정대로 관리들은 관리들대로 부패해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이때 희망이 되어준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종교 중에서도 도교였죠. 중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유불선, 유교, 대승불교, 도교라는 크게 세 가지 종교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요. 한나라 말기 때만 하더라도 이 대승불교는 중국에 제대로 전파가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실지향적이고 기득권의 이익에 좀 충실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반면에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의자연사상을 강조하다 보니 기댈 데가 없어진 한나라 백성들한테는 도교 신앙이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두각을 나타낸 도교의 지도자가 바로 장각이었습니다. 이 삼국지 연의에는 이 장각하면은 아주 혹세무민을 하는 도적 집단의 두목처럼 나옵니다만, 실제 장각은 도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장각이라는 인물이 창시한 도교의 분파가 바로 태평도입니다. 이 장각은 태평도의 교리 그리고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신도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 태평도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평등, 상부상조 이런 것들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태평도 신도들이 늘어가면서 이 태평도라는 종교는 단순히 백성들한테 희망을 준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유명무실화된 한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얻게 됩니다. 수많은 한나라 백성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그리고 병을 치료할 수단을 찾아서 태평도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도가 세력이 자꾸 불어난다. 어떻게 될까요? 세력이 불어나게 되면은 힘이 생깁니다. 신도의 규모가 수십만, 수백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태평도는 종교단체에서 정치 조직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기 1세기 후반의 한나라는 말 그대로 파탄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중요한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었죠. 당연히 재정도 파탄이 나고 공동체도 파탄이 나고 사회보장제도도 파탄이 났다. 한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한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마음이 아주 굴뚝처럼 솟아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태평도 신도들은 창천이사 황천당을 한나라의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태평도의 누런 하늘이 새롭게 올 것이다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빈민부재, 환자 치료 정도를 넘어서 한나라를 타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건적인 난입니다. 이렇듯이 황건적인 난의 토대가 되었던 태평도, 장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어떤 산적 집단 내지는 백성을 괴롭히는 집단이었기는커녕 기후변화 때문에 파탄이 난 한나라에서 어떤 백성들한테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 새로운 구원을 주는 종교단체였습니다. 하지만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나든지 어떤 국가가 해야 될 사회복지체제의 마비, 이런 것들과 어떤 한나라 백성들의 고난, 비참함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태평도 집단은 순식간에 황건적 집단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각은 어디까지나 종교 지도자였지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다. 거기에다가 태평도 조직이 황건적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각은 이 자기 신도들을 규율이 잡힌 확고한 비전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세력 내지는 국가 집단으로 변모를 시키는데 성공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태평 신도들은 애초에 초심을 잊어버린 채 한나라에 대한 원한 내지는 한나라를 갈아엎고 싶다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황건적으로 이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황건적인 난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가뜩이나 어렵던 중국의 경제, 농업 생산은 더더욱 악화되기에 이릅니다. 이 황건적인 난은 1년 정도 만에 한나라 관군한테 토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황건적은 규모가 컸다.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그 조정을 갈아엎겠다는 열망, 열렬한 태평도 신앙심은 굉장히 강했지만은 어떤 확고한 그 비전이라든지 기강, 교육 내지는 전략 전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조정에서 정예 부대를 동원을 해서 그리고 이용군까지 동원을 해서 이 황건적을 토벌하니까 결국에는 관군의 토벌을 못 이기고 설상가상으로 황건적의 무신정이었던 장각이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에는 와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 황건적이 난이라는 것이 어떤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중국 전역, 그것도 경제, 사회, 산업의 중심지였던 중원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기후변화로 1차적인 직격탄을 맞았던 한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까지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나라 조정은 사실상 한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힘을 잃어버리고 이 한나라는 난세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황건적이 일어나고 나서도 한나라는 20년 이상을 더 존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무렵에 한나라는 예를 들면은 그 동탁, 이각과 각사, 조조 같은 권신들한테 휘둘리면서 지방 세력이 난립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왕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황건적이 나는 한나라가 멸망하게 하고 300년이 넘는 난세를 불러온 중국사에서 그리고 중국 땅의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건적인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는 중국의 기후변화, 한랭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민의 전쟁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